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르 만수르 갑수르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금요일 날 좀 꿀꿀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격려를 주셔서 여러분 덕분에 힐링 잘하고 이렇게 월요일 날 영상 올립니다. 네.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동영상은 아마 저녁 늦게 좀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제 직장으로 이제 재택에서 이제 직장으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한 4시 넘어서 동영상 올렸는데,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막 오후 늦게 올릴 거니까 그 점 먼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여러분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NKMX, 오늘 NKMX 좀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오늘 달라진 건 뭐죠? 네. 4일 음봉 나오다가 처음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양봉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작은 박스권에 이제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이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뚫렸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 또 저점, 어, 바로 여기죠. 이 부분이 이제 작은 박스권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요 하단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아니면 1년선 아래로 이탈을 할 거냐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건, 최소한 좀 이렇게 좀 지지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쌍바닥이 나와서. 그렇지만 또 워낙 NKMX는 고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니까 많이 이제 많이 체험됐죠? 얼마나 고약하다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지지선 딱 맞고, 제가 또 여기 저항선, 지지선 이렇게 딱 박스권을 거놨지만, 요거대로만 움직여지면 주식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들 하죠. 여기 하단에서 잡고 여기서 뭐 팔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또 이제 여기 안에 틀에 갇혀 있을 수 있겠구나는 걸 이제 항상 생각하시고, 또 이제 최악의 경우 여기도 이탈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고려하시면서, 장투를 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무턱대고 뭐 마이너스 됐다고 사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각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선을 잡아서 이렇게 작은 박스권이 나오면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잡아야겠죠. 이 부분에서 잡아야 되는데 또 이탈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은 또 여기서 쌍바닥이 나오는 걸 보고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이라도 각자 전략이 틀립니다. 나는 이 가격대만 오면 사겠다. 아니다. 나는 좀 비싸더라도 쌍바닥 확인되는 거 보고 사겠다. 아니다. 나는 5일선을 돌파하는 거 보고 사겠다.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매수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깨끗이 하고요. 이제 단기 저항선과 여기 단기 지지선. 어, 저는 아마 1년선 부근에서 또 분할로 한번 추매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또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전량을 사진 않고 제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할로 살 거고, 만약에 이제 더 떨어질 것도 대비해서 그때 좀 관망을 좀 하면서 쌍바닥이 나오는 거 보고 확인할지, 아니면은 그냥 요 천일선 부근까지 오면 또 살지, 또 그때 가서 또 나름대로 분할로 또 모아갈 전략을 또 나름대로 또 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나는 이 가격 부근에 오면 살 건지, 아니면 5일선 돌파하면 살 건지, 아니면 뭐 또 넓게 주봉을 보고 난 주봉에서 요 61선, 60주선을 보고 살 건지, 아니면 월봉을 보고 나는 또 여기 이탈할 거 각오하고 여기서 뭐 17,000원 부근에서 여기 20월선 뭐 이렇게 뭐 가격들을 고려하든지, 여러분들이 맞게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장투하신 분은 주봉 월봉을 보셔야겠죠. 하지만 단계를 보시는 분들은 요 작은 박스권을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5일선을
아직 5일선 밑에서 계속 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5일선 돌파하는 거 보고 사겠다고 하든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의 매수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하지만 원칙은 첫 번째 분할 매수 원칙을 세우시고 두 번째 몰빵 금지라는 거를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뭐 조금씩 최악의 경우 15,000원도 열려 있는 거니까 그거 감안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시면 되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내피셜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조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100%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다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여기 저점이 어디죠? 바로 전 단계가 18,200원이네요. 18,200원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하지만 저는 이제 18,000원을 이제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제 또 하나의 근거는 좀 네, 바로 좀 다시 깨끗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 녹색 선이 121선이고요. 1년선이 241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121선이 18,298원, 241선이 18,320원입니다. 거의 이제 거의 아직 241선 밑에 있지만 121선이 그래도 거의 이제 골든 직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바로 여기서 뭐 좀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회복을 하고 이렇게 행보를 하면 바로 1년선이 이제 121선이 1년선을 골든하게 되는 순간이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변곡점이 돼서 저는 다시 시세를 내줄 거라고 제 개인적인 내피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121선이 201선 골든 낼 때 어떤 반응이 나왔나 보시면 바로 직전에 여기 어디죠? 네. 바로 여기네요. 여기 보시죠? 여기 녹색선이 1년선을 돌파할 때 바로 이렇게 겁나게 조정이 나왔다가 딱 돌파 직전이 되니까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저기랑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겁나게 조정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오늘 양봉의 도치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그래서 행보를 하는데 한번 무섭게 이탈해 줄 수 있어요. 워낙 고약한 주식이니까. 거기서 너무 거기서 떨지 마시고 동참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는 거의 다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변곡이 돼서 이제 가지 않겠냐. 18,000원 전후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제 내피셜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왔다. 18,000원 이탈 모르죠. 내일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준을 이제 60일선까지 이탈해갖고 계속 5일선 아래이기 때문에 5일선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선까지 열려 있는 거고 심지어 1년선까지 이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일선을 돌파할 경우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반등이 쭉 갈 거냐? 좀 그렇게 안 봅니다. 여기서 행보를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다시 또 조정하고 이렇게 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쭉 갈 수도 있고요. 그건 세력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희망회로만 돌린다고 또 탓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특히 NK맥스를 뭐 손실 중이거나 장투했는데 크게 수익 났던 걸 잃어서 너무 아깝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불안하실 겁니다. 그 불안하신 분 중에 난 너무 불안해. 그러면 비중을 한번 줄일 수 있다는 걸 한번 참 고민하셔야 됩니다. 너무 불안해하면 어떻게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5년 동안 이 불안을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게 빚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었지만 이 뭐 대출을 받거나 어떻게 뭐 담보를 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상황이 틀린 거니까 그러신 분들은 한번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NKMX를 정말 믿을 것인지 아니면은 비중을 좀 줄여서 좀 불안을 좀 더실 것인지 반등을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주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예민하고 민감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말했다고 하면 또 그거대로 또 그냥 막무가 그냥 무턱대고 그걸로 하신 분도 있으실까봐 제가 참 방송하기가 겁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은 나만의 뇌피셜을 가지고 한번 나의 그 주식을 혼자 하기 심심해서 나만의 영역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럼 여러분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뭐 그런 걸 좀 서로 주고받고 하면은 참 좋은, 저도 이제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주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요. 주식 하면 애롭잖아요. 아무한테도 말하기도 좀 뭐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꼭 참고,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고만 하셔야지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믿고 싶으면 회사를 믿으시든지 장투를 하실 분들은. 네. 네, 그리고 제 저기 비중을 보면 제가 원품물산이 좀 비중이 세 번째로 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원품물산이 저 원품물산 비참했거든요. 네, 제가 솔직히 올해 산 것 중에 가장 비참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샀을 거예요. 여기서 계속 추매를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빠졌어요. 거기다 한기 딱지. 제가 원품물산은 솔직히 내가 거의 뭐 한 1,000만 원 가까이 했는데 사실 약간 모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한기 딱지 붙어 있는데 그럼 쳐다보지 마셔야 돼요. 근데 저는 차트를 보고 이제는 바닥이 아닐까 하고 건방지게 생각했다가 물렸습니다. 그래서 좀 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하게 인내를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거 소형주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아주 작기 때문에 세력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주식 초보자 여러분들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나 이 돈 없어져도 좋아. 뭐 한 50만 원, 뭐 100만 원, 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나 이 돈 없어져도 좋아. 뭐 상패돼도 좋아. 그런 각오 하실 분들은 하세요. 어차피 이게 또 크게 한번 가면 크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 도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크게 고생합니다. 지금 다행히 상가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이너스 17%가 된 거지 그전에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이탈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최저가를 여기서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겁나요?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내가 이제 여기서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최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한 번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탈했어요. 그죠? 그럼 세 번째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또 최저가를 또 나와요. 그러면 또 세 번째 이렇게 이탈한다고 이탈할 거란 또 감지가 되잖아요. 그 와중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세력들은 이게 좀 중소형주예요. 그러니까 서형주예요. 잡주. 어떻게 보면 시총 되게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차트 보는 사람들 마음을 또 흔들어 놓고 이렇게 상한가를 또 갑니다. 그런데 또 여기 흔들었죠. 그래서 여기 아마 많이 털렸을 거예요. 여기 이제 위에서 많이 물으신 분들 여기서 에이 이때다 하고 다 털었는데 또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소형주가 화끈하죠. 화끈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마음고생을 시킨답니다. 나중에 환기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뭐 관리 종목이 될 수 있을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무모하게 괜히 들어갔다가 이렇게 물려서 저 물 타서 이렇게 1,000만 원 가까이 된 거거든요. 또 건방지게 또 물을 탔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시고 주식은 위험한 거다. 하지만 저는 운 좋게 막판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똔똔이 되면 비중을 줄이거나 다 팔 예정이에요. 왜? 한번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소형주를 함부로 잡았다가 이렇게 무서운 꼴을 당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주식은 초보자 여러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 좀 난 주식 좀 했다 싶어서 이런 거 한번 즐기고 싶다 그러면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없어도 되는 돈,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돈만 투자해서 한번 즐겨보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초보 여러분들은 이런 소형주 한기 딱지 붙어 있거나 재무 상태 나쁘거나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원품물산, 뭐 때문에 저 오르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전 가까이 오면 좀 비중을 줄일 거고, 혹시 또 다른 뉴스가 크게 나타나서 또 오른다면, 그때는 팔아야겠죠? 네, 이유 없이 오른 상태에서 호재가 나왔으면 뉴스가 나왔으면 이제 호재가 소멸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원품물산도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장투하니까 이런 결과도 왔더라.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하지만 그래도 소형주 특히 잡주할 때는 많은 비중을 실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NKMX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보여주는데 그래도 고약하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한번 크게 또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알 매수도 신중하게 너무 한 방에 몰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고요. 만수루 캅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세요.